오하요 고자이마스. 일본 아침 인사이죠. 저는 노보리 배추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보리 배추는 온천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이 조금 요즘 많이 안 좋아서요. 거기다가 또 좋아하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았지만 송대관 선배가 또 여러 이야기를 듣고는 있었지만 돌아가셨더군요. 와이프가 큰 문제가 많죠. 저도 크게 사기를 당했어가지고 서로 굉장히 소원했고 안 좋은 그런 사이이기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시국이 진짜 너무 안 좋은데 제가 일본에 오려고 했던 스케줄이 원래 3년 전부터였습니다. 18년 만에 제가 가수 활동할 적에 굉장히 많이 도쿄, 오사카 외에도 11개 도시를 이미자 선배님하고 오승근 선배님하고 또 돌기도 했고, 또 도쿄 뮤직 페스티벌에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은상을 받아서요. 굉장히 일본에 인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좀 제가 좀 건강 때문에 휴식도 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온천이 있는 쪽으로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맛도 되게 없었는데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살이 좀 많이 쪄서요. 그래서 올해 꼭 가지 않으면 또 언제 다시 또 스케줄을 또 잡아야 돼서 부랴부랴 일본을 지금 왔습니다. 화장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좀 너무 흉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옷을 좀 다시 바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워서 하나 입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진짜 이번에 이제 어쩌면 제가 봤을 적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도 되게 많고요. 진짜 이제 공산당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십수년이죠. 그래서 십수년 동안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맨날 공산주의 된다는데 잘 지내오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문재인이 되면서 제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다가 유튜브로 시작하면서 정치 발언을 좀 많이 했죠. 밉보이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거의 안 사는 사람으로 취급이 지금 되고 있어서 이만큼의 한 줄의 기사도 안 나오고 TV도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TV는 자체가 제 스스로 은퇴를 했어요. 열심히 하고 제 히트곡 몇 개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죠. 오늘 제가 송대관 선배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연예인이 참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게 있는데, 우선 정치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십수년 동안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도 공산당 이렇게 될 것 같이 반민주주의가 될 것 같이 했지만은 잘 지내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정말 이번에 정권이 이재명이가 되게 되면 저는 그 실행이 100%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확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보수부터 죽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수를 사랑하고 나라에 보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좌파 성향에 있는 사람들도 이념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아질 거예요. 지금 딱 봐도 카톡 계엄이라든가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좀 많이 계몽이 돼가지고 교육이 되고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는 벌써 어떻게 나옵니까? 겁나는 거예요, 쟤네들이. 이걸 알게 될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50 몇 석을 뽑아주고 그 외에 조국 땅부터 해서 거의 190석을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좌파도 많이 데이죠. 그러지만
비슷하게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지금의 이런 현 대통령이 지금 깜빵에 들어가 계시고 그런 것이 이제 전부 탄핵을 29번 하고 이번에 최상목 또 탄핵시키면 30번 되고 이런 짓을 하게끔 만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짓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야박하지만은 요번에 마지막 수행하려는 저 이재명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비율은 높습니다. 저쪽은 오직 뭐 김정은 추정하듯이 오직 한 명.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에? 이거 완전 공산당이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진행해 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다 그러면서 뭐 잘 되지 않은 게 그나마 우리가 살아있는 보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아주 차곡차곡 이 법조계 이놈들이 전부 지금 깨부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 대통령을 공수처라는 놈들이 구속을 시킬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문재인하고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이런 일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놈들입니다. 계획대로 착착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 법원, 검사, 판사 거기다가 우리 법 연구회에서 탄생한 이 좌파 놈들, 좌파 판사 놈들, 검사 놈들 이놈들이 지금 이런 정말 대한민국을 다 엎어버리는 이걸 왜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저놈들이 몇 명이나 된다 그래요. 우리 법 연구회에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뭐 일부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 빼고 완전히 악질, 악마 같은 놈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을 갖추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에요. 눈 하나 깜빡합니까? 히틀러가 그랬고, 무솔리니 그랬고, 시진핑 같은 놈들도 보세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같은 놈, 온 가족이 다 해먹고 비트코인 지네 회사로 또 만들어가지고 또 해먹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제 조국도 깜빵에서 나올 거고요. 좌파가 되면 조국 나와서 설칠 거고 안 봐도 훤하지 않습니까? 빨갱이 놈들 지금 뭐 민노총이라든가 뭐 할 것 없이 교육에 관련된 놈들 노동에 관련돼 있는 놈들 전부 나와가지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지금도 법과 양심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그런데 뭐 저런 작자들이 이제 나라를 문재인 때 90% 만들어 놨다 그랬죠. 제가 노다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0% 나머지를 이재명이가 지금 중도나 이런 데서 표를 못 얻을까 봐 뭐 트럼프를 어떻게 좀 구워 삶아가지고 뭐 될까 해가지고 지가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해외 나가서 무슨 비즈니스하고 이런 놈들 다 선정해가지고 지금 뭐 뒷근육으로 뭐 한다는 얘기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뭐 완전히 정권이 지금 다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정권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잘 못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이재명을 뽑아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그렇다면. 그래서 이거를 정말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여러 애국자들이 탄생이 되면서 또 원래 기존에 애국자도 많았고 계몽과 그리고 교육, 사람들의 설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를 알아나가면서 자유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원하지 인민민주공화정을 원한다면 이거는 반민주주의로 가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이재명을 탄생하게 만들어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50이 제일 문제인데 4050 정신 똑바로 차려. 당신들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뭐 기업도 좋았고 뭐 잘 나갔잖아. 소비도 좋았고 부동산도 한 채 가지고 떡 있고 물론 대출 이자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겠지만 애들도 뭐 잘 크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내실이 단단하지 않아. 일본보다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대한민국 10년 중에 1년이 지났고 2년을 맞았다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10년을 가는데 오버 20년을 갈 것인지 일본처럼 저는 그런 것을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또 정권까지 저렇게 가가지고 사회주의식으로 뭔가 바뀐다. 기업 다 나가고 외국인 주식 달러는 폭등하고요. 그리고 당신들 4050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대폭락이야 다. 대한민국의 자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거의 7, 80%가 다 부동산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억에 산 게 뭐 30억, 5억에 산 게 10매더. 따따따다 나 10억이다. 5억으로 다 빠져요. 그런 것들은. 지금 부동산 보면서 지금 이 불안하게 이렇게 만든 게 아직도 윤석열 정권이나 그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게 잘 풀리지 않으면서 뭘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저것들이 151석 플러스 알파를 뽑아주면서 뻑하면 다 내게, 뻑하면 예산 다 깎아버리고 뻑하면 그냥 뭐 나와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뭘 하라고. 대통령 뽑아놓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하라고. 그렇게 만든 게 누가 만든 거야?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나와서 대통령이 이런 계엄을 선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쪽에 붙어먹은 몇 놈 있지 않습니까? 홍정원을 비롯해서 국정원. 지금 모가지 잘리면서 기분 나쁘다고 저런 이 처음부터 좌파에 붙었다가 또 우파 보수 쪽에 와서 살짝 했다 자리 하나 조금 받아가지고 또 다시 잘리게 생기니까 또 절로 아주 권력과 돈 그리고 그런 것만 찾아서 다니는 사악하고 악마 같은 놈들이에요. 곽종군이 그게 군인입니까? 딱 봐도 쪼다 쌍말 좀 하겠습니다. 600 치고 있는 같은 응? 지가 모시고 있던 상관 김병주한테 가가지고 울면서 그러더니 지금 나와가지고는 시킨 대로 했다가 지금 이게 증인이 나와가지고 밝히게 되면 다 진실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접해 있고요. 참 무식한 좌파놈들이 뭐 총을 쏴서라도 뭐 어떻게 해라 마라 차라리 죽이라 그러지 그래. 뭐 정청래 같은 놈은 사형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무식한 놈들이 나라를 잡겠다고 하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유식은커녕 무식한 나라가 돼가지고 김정은이 하듯이 나오고 다니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되면. 그러면서 이제 한 번 잡은 정권 안 놓고 그동안에 이제 다 심어 놓겠죠. 문재인처럼. 예? 헌법재판소에 저 니은 것들을 보십시오. 응? 니은 것들을 보세요. 우리 뭐 연구회 뿐이 아니고 전부 사회주의 떳떳하게 나는 좌파다.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할 거다. 딱 대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도 없고 그리고 법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돼 있는 놈들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쵸? 어쩌다가 시험 대가리는 좋아가지고 맨날 책 보고 유시민처럼 그러다가 지금 시험 쳐가지고 검사, 판사가 된 모양인데 인성도 안 되고 문화적인 것도 안 되고 사회성도 떨어지는 그런 악질놈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지 멋대로 그 몇 명 안 되는 4-5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잘라버리고 지네 멋대로 한다고요?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를 나중에 다 진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은 다 조사해가지고 그 뒷구녕이 뭔지도 하나하나 다 캐 물어야 됩니다. 이미선 무슨 짓 했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남편은 어떤 짓을 했는지. 에? 정정민은 주적에 대한 얘기도 할지도 모르는 완전히 사회에 죽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을 개똥으로 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놈은 완전히 지금 정말 국민들이 지금 돌 들고 가야 할 지금 상황이 아닙니까? 또 한 명 정계선
그게 인간입니까? 지금? 지 가족이 다 지금 윤석열 탄핵시켜서 요렇게 만들려고 지 이제 요거 끝나고 헌법재판소에서 끝나서 나가게 되면은 장관 받으려고 그러니 아니면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뻔합니다. 전부 사욕에 응? 권력 돈 지 년놈들은 전부 그런 짓 하면서 국민 알기를 개 지읒으로 보는 그런 작자들이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작자들이 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지금 5천만이 넘어요. 애들 아픈 사람 다 빼고 뭐 초등학교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래도 보수가 한 1600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될 때 뽑은 이 사람들 다 모이면 저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돌 들고 가야 돼요. 정줘야 돼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왜 4명 5명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웃돼야 됩니까? 지들이 뭔데?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50% 이상이 지금 아니다 이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용서해야 됩니까?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뭐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지도 않은 한때 한물간 연예인 뭐 늙은 뭐 이런 연예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니면서 나라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사회의 비리 그리고 연예계를 비롯한 뭐 제가 좀 연예인을 그만두고 했던 거는 투자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다닌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가면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60%가 안 되더라도 60% 미만으로 조금만 가도 헌법재판소 저 사회주의 공산당을 추종하는 인민민주공화정을 원하는 반민주주의 사상 자체가 완전히 저런 년놈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쟤들이 4명, 5명이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지율을 보내고 있는데 그걸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정치 이야기를 좀 하고요. 송대관 선배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정말 이 연예인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화려하고 연예인 걱정은 하지도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부 정말 탑 클래스 딱 보면 뭐 몇 명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전지현이나 뭐 또 투자 잘한 뭐 권상 이병헌 뭐 이런 이제 이 뭐 탑 클래스 현재까지 또는 탑 클래스였던 그런 연예인을 빼고 나머지 연예인들은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신문 뭐 기사 내용이나 뭐 연예인들 걱정은 하지도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연예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잘 나갈 때가 1, 2년밖에 없어요. 우리 때는 그래도 좀 오래 했죠. 그 대신 이제 수입이 적었죠. 지금은 한번 크게 히트치면 박나라 같은 경우 뭐 정말 밑에서 막 하다가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웃겼다. 코미디 정말 재밌다. 뭐 이래가지고 또 그 좌파 성향의 MBC에서 얘가 또 전라도 애잖아요. 뭐 이렇게 비즈니스 커넥션이 많이 되고 이러다 그냥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뭐 이렇게 맡게 되고 또 그 외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전현 뭐 이런 사람들 갑자기 나와가지고 진짜 떼돈을 벌고 있죠. 그런 사람을 빼고는 나머지 이제 몇 년 인기 끌었다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걸 잘 투자를 해서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분야에 딱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잘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10명이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우리 동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남이 같으신 분
남이 우리 동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집을 잘 갔죠.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이제 시집간 대신 자산이 또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시집을 잘 가서 자산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지만, 네, 그냥 그럭저럭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밥은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파트에서 히트곡 몇 개 가지고 지방 다니고 뭐 보면은 굉장히 무대 같지 않은 무대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뭐 생활이 어려우면 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사업을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한테 이용당하거나 바지사장이라 그러죠. 그러거나 또 그 돈을 동업하자 그래가지고 줘서 또 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참 완전히 거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살을 하거나 병을 앓거나 또 암이 되거나, 또 너무 우리 송대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아시잖아요. 와이프하고 이정심 씨, 저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저하고는 이제 끝났죠. 저도 한 10억 정도 사기를 당했고, 이정심 와이프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한테 같이 뭐 전화 받고 뭐 다 서로 꿍꿍이죠. 가고 이제 거기에 뭐 송대관 씨가 우리 남편은 모른다 하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때는. 그걸 다 진실되게 믿을 사람도 없고, 또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또 뭐 말은 들어보니까 뭐 마카오에 가가지고 뭐 노름한 내용도 있고, 또 굉장히 그분이 굉장히 참 말씀드리 노름을 되게 좋아하세요, 와이프가 이정심 씨. 그래서 집에 가보면 막 노름판들이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는 뭐 할 얘기 좀 하지만 집 안에서 막 여기저기 전라도시잖아요, 송대관 씨가. 노름판이 막 3판씩 벌려져 있고. 그 집을 왜 갔냐 했냐면, 저는 돈을 또 알게 된 사람한테 당한 거 말고 또 뭐 돈을 조금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줬는데 주질 않아서 악착같이 제가 어떻게 번 돈인데 받으러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송대관 선배하고는 저랑은,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고 돈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나갔는데 또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진 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정심 씨가 또 이제 감옥까지 가고, 그 백 좋으신 송대관 씨가, 백 좋잖아요, 그 양반. 근데도 와이프가 또 깜빵 갔다 오고, 와이프 한 명은 갔고 송대관 씨는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노래를 하고 계셨고, 나중에 좀 들어보니까 소원해져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아들 둘이 있어요. 제가 잘 알죠. 그래서 그 애들하고 정시면이라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고, 혼자서 아마 여기 남아가지고 뭐 이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암이었는지도 모르고, 뭐 암이 있었고, 막판에 또 얼굴을 좀 너무 많이 왜 저렇게 하셨나라는 저도 뭐 생각이 있는데, 뭐 젊어지고 싶고 화면에 나와야 되니까 좀 잘못 수술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제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 연예인 뭐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데, 그렇게 이제 한번 쓰러진 다음에 빚더미에 앉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김수미 언니가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 경우에도 좀 쉬셔야 되는데, 뭐 쇼핑몰에 나오고 김치 만드시고 김치 장사 하시고,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와이프가 또 아들 와이프가 또 뭐 연예인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뭐 아들이 또 매니저고, 그러니까 뭐 이거 돈 되는 일은 또 엄마 이거 하셔야 돼요 뭐 하면 뭐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 나는 한번 연예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끝까지 무대에서 죽고 싶다. 드라마 찍다 죽고 싶다. 그렇게 드라마 찍다가 이제 가신 분들이 여운계 선배님, 김자우 언니, 이제 드라마 끝나고 병원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며칠 있다 돌아가셨잖아요. 별로 그렇게 썩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썩 보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연예인이라는 분들이 이제 평생을 해온 게 연예인밖에 안 되니까 평생 이제 연예인으로 살다가 가고 미국도 이제 옛날 분들은 다 그랬죠. 저는 근데 그런 사상을 좀 이제는 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우들은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감독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감독이 꿈이다. 그래서 이제 감독을 하면서 돈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뭐 벌어놓은 돈을 전부 투자해버려가지고 또 돈을 다 잃어서 거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뭐 하여튼 그 계통에서 일하다가 또 사업을 하다가 감독을 하다가 뭐 드라마 계속 찍다가 뭐 이상한 사람 알게 되다가 사기 맞고 또 거지 되고, 그래서 또 드라마를 찍을 수밖에 없고 또 다시 배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돼요. 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참 되게 마음들이 이렇게 세지가 못해요. 나약하기도 하고 한우물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송다간 선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여러 일이 터지면서 하던 일이 전부 뭐 가수 일이고 팀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일이 무리예요. 일. 저는 일이 너무 많은 거는 나이 들어서는 좀 욕심을 내려놓고 뭐 망했으면 망한 대로 옛날에 뭐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뭐 운전해 주시는 분 옆에 뭐 로드 매니저 뭐 이런 거 월급 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다 그냥 없애고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모든 걸 낮추고, 네? 낮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건강을 지키면서 일도 좀 많이 줄이고 이렇게 가야 하고, 또 다른 일에 재미를 좀, 운동의 재미, 뭐 운동이 뭐 뛰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걸으면서 뭐든지 명상도 하고 책도 좀 읽고 음악도 좀 뭐 그런 트로트 음악 말고 좀 많잖아요. 참 그런 게 참 되기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좀 안타깝게 무리하게 일을 많이 한 것들이 여러 가지,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게 가장 사망률의 높은 퍼센트를 갖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게 원인으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앞전에 뭐 암이 걸렸다는 얘기도 계셔서 뭐 치료가 잘 돼서 완치했다고 뭐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여러 가지 그 걱정거리, 그리고 이제 혼자 지내면서의 외로움, 스트레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외로움을 극복하는 여러 그 일들을 이렇게 스케줄을,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해놔야 돼요. 이건 노후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그런 것들로 굉장히 내 생애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지 하면서 굉장히 다르게 병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요. 오늘 뭐 일본 여기 삿포로로 떨어져서 이제 노보리 네츠 여기까지 이제 온천 때문에 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심장이 한번 시술을 했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저를 사랑하고, 그리고 제 건강을 위해서 거의 일은 뭐 유튜브나 이렇게 좀 슬슬 찍고 그리고 조금 그래도 요즘 좀 컨디션이 여러분 쭉 보신 분들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월에 또 크게 조사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판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같은 심장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서로의 그 와이프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 때문에 굉장히 제가 큰 돈에 뭐 손해도 받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했지만은 요쯤에서 제가 다 모든 것을
뭐 정리를 해서 송대관 선배님이 하늘에 가시면 잘 지내시기를 명복을 빕니다. 이제 서울로 가서 여러분 생방으로 나라 걱정 함께 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